자, 여러분들 이제 2단원 함수 연속의 맨 마지막 내용 페이지로 놓고 따지면요. 자, 37페이지에 보시면 존재하는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최대 최소 정리는 사실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정도의 수준의 언급만 그냥 잠깐 해드리는 내용이다 보시면 돼. 전체적으로. 얘는 딴 게 아니고 이런 얘기야.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닫힌 구간 내에서 우리의 함수가 연속이라면 그 구간 내에서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걸 갖다가 그냥 최대 최소 정리를 하겠대. 그럴 법도 한 것이 연속으로 쭉 이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생각해야겠다. 그럼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돼 있으면 그 구간 내에서 가지는 함수값 중 제일 큰 것을 최대값, 제일 작은 걸 무슨 값? 최소값이라 하겠다 이거래. 뭐라 샤라똥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예리가 요렇게 불연속이야.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을 하겠대. 그럼 나름의 무슨 최소값은 있을 수는 있어도 가장 큰 최대값은 요런 함수값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면 최대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니까 반드시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연속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와 같은 닫힌 구간 안에서는 연속인 함수는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겠어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섹션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섹션, 어떤 섹션이냐면 바로 정리 중에 사잇값 정리라는 섹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내용이고, 저놈이 무엇인지 알고 난 이후에 다다음쯤 단원에 가시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정리를 또 배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놀 텐데, 자 이름이 그냥 뭐야? 사잇값 정리 이렇게 돼 있어. 좀 저거 뭐냐? 간단해.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자 어떤 닫힌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함수가 연속일 때에 이거야. 연속일 때 만약에 구간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 구간의 양끝점에서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면 이거야. 또 이제 그림에서 나오는 그림 얘기니까 오케이, 아저씨 그림 갖고 한번 해보면 어떤 함수가 연속인 상태로 이렇게 그림이 있대. 그래서 아저씨가 심심해서 이런 데를 x가 a라고 한번 잡아보고 이런 데를 대충 x = b라고 한번 잡았다 칠게. 자, 이때 현재 지금 a가 들어간 함수값과 b가 들어간 함수값이 서로 다른 상태에 있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면, 자 너와 너, 즉 구간의 양끝점 사이에 임의의 함수값을 내가 k라고 잡아볼 수 있다 이거야. 그 사이에 있는 임의 함수값 k라 잡은다면 그런 함수값이 k가 되는 정역의 원소는 분명히 그 구간 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하게 된다. 이런 것. 오케이. 즉 이런 상태를 만족하는, 널 만족하는 C가 요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뭐합니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그럴 법도 하잖아, 그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잇값 정리라고 한다. 요거야. 그럼 저놈의 사잇값 정리라는 건 도대체 우리가 왜 배우느냐, 그 목적이 있을 텐데, 이 사잇값 정리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떠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잇값 정리란 어떤 제시된 구간 내에 이거야. 어떤 구간 안에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일 때, 우리는 누구를 사용하냐? 사잇값 정리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판단한다 이거야. 다시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실근인 대한 얘기인데, 여전히 또 여기서 판별식 떠오르고 있으면 아주 유치한 인간이지. 세상의 방정식이 2차 방정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 분명 적어도 수학 상 이상, 거기서 2차 함수 이상의 내용을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정상적으로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방정식의 실근이란 단어를 보시면
보자마자 판별식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생각이 떠올라야 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들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 이게 먼저 떠올라야지. 그니 정상적으로 학습하신 분은 손톱을 절대 파고 있지 않다고. 너 때문에 신경이 쓰이잖아, 돼이 새끼야.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멘트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 내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겠습니다, 이거라고. 그랬을 때 그 실근이란 그들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 이건데, 간간히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방정식 중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아니 뭐 현재까지 우리가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건 정확히 그 실근의 값이 얼마인지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정식의 근이 어떤 적당한 구간 안에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그것만을 내가 알아보고 싶은 상황도 존재하나 봐. 그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상황에다가 그 존재함을 보일 때 사용되는 정리로서 문항에서의 표현도 되게 간단해. 뭐 방정식의 실근이 어떤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밝혀낼 일이 생기면, 아, 그거는 내가 제시되어 있는 방정식이 사이값 정리의 대전제를 만족하는가에 대한 여부만 확인해 보면 됨. 즉 다시야,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 가볼게. 자, 2차 방정식 하나 있다 쳐.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없는지 니네들이 판단하는 방법은 뭘 갖고 판단하면 돼? 판별식 써보면 되지. 판별식이 가지는 부호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로서 판단할 수 있지. 그럼 적어도 중학교 수준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초반 정도의 수준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도구가 있었던 거지. 단순히 그냥 판별식의 부호라는 걸로. 그럼 그건 저학년 내용이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쯤 왔을 때 당신들한테 무엇인가를 판단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해낼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이 바로 여기는 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다 이거고. 그럼 어떤 상황일 때 얘기를 하겠느냐? 방정식의 모습이 이런 식의 방정식이야. 실전에서 주어지는 건 이렇게 X라고 주어지겠지. 해서 이런 방정식이 어떠한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 가집을 보여달래. 있는지 없는지 당신들이 확인을 한번 해달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만 확인하면 되냐? 일단 첫 번째, 제공되어 있는 함수가 그 구간 내에서 연속인지 확인. 두 번째, 구간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가에 대한 확인. 세 번째, 여기는 네가 구간의 양끝점에서 존재하는 함수값의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값인지에 대한 확인만 해보시면 된다고. 해서 이런 것도 만족하고 이런 것도 만족하고 이런 것도 만족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이와 같은 방정식은 그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고. 마치 2차 방정식 세계에서는 단순히 판별식의 부호로만 판단했듯이 이제 고2 과정쯤 왔으니까 그 판단해야 될 내용들이 좀 늘어난 거야.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술형 같은 데서도 간간히 나올 때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그걸 쓰려면 이 사이값 정리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다 판단해 보려면 일단 이 세 가지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거야. 결국에 뭐야? 이 사이값 정리의 대전제를 머릿속에다 뭐하고 있을 때만, 암기하고 있을 때에만 정확히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해. 오케이 콜? 됐어?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거나 여러분들한테 복잡하지 않고요. 자, 간단하게 하나 볼게요. 자, 기본 문제 2-5번 가봅니다. 기본 문제 2-5번 쭉. 자, 다음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나왔네.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달라. 문항에서의 표현이 어떻게 나온다고? 어떤 구간 내에서 제공된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에 대한 확인. 아, 그것은 누굴 이용한다? 사이값 정리. 자, 그럼 한번 해볼게. 두 번째 거 갖고 장난쳐볼게. 나와 있는 방정식이 x-1분의 누구입니다? x의 3승 마이너스에 2x의 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 그리고 나한테 제시되어 있는 구간은 어떻게 잡혀있다? 2와 3 이렇게 잡혀있어. 자, 그럼 내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너의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나름 요 놈에다 이름을 좀 붙여보겠다 이거야. 알았어. 일단 나는 쫘라뽕 뽕뽕 쫙다 뽀숑 으빠라바빠삐아뽕 빵꾸뽕 이렇게 때렸다 치자. 자, 그 다음 나는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이 방정식의 근이 요 구간 안에 존재함을 보이고 싶대. 그럼 어렵지 않아. 무조건 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주면 된다? 저 사이값 정리의 대전제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언급해주면 돼. 자, 그리고 나는 다른 동네 보지 않아요. 어느 동네만 보고 있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동네만 보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얘가 첫 번째 연속함수임을 언급해주자. 나는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네. 분자 봤더니 연속, 분모 봤더니 연속. 근데 분모가 제로 되는 값은 지금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구간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 누구에 의하여? 그치, 그게 나와야지 서술형도 쓰는 거지.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제공된 함수는 이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멘트 날려주면 그만. 두 번째, 이제 니네가 확인할 건 그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일단 무엇을 보자? 함수값을 바라보자 이거야. 자, 2 넣었을 때 함수값 1분의 2 넣어주면 8에서 아이고 8 뺐어요. 0 되네요. 자, 3 넣어보자. 2분의 27에서 928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거 뭐 대충 뭐야? 뭐 2분의 얼마 되니? 이게 9 이렇게 되나? 이렇게? 오케이. 자, 구간의 양근점 서로 다른 거 확인했어?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바는 여기는 요 값이 구간의 양끝점의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값인가에 대한 확인. 봤더니 1은 0과 2분의 9의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죠.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끝났네. 따라서 그렇게 확인 다 해줬지?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주어진 방정식은 구간 너 안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옛날에는 그냥 판별식 부호만 갖고 했으면 이제는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이 좀 여러 개 있는 거고, 뭐 도구의 이름이야 저거 하나야 사실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 사이값 정리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 대전제를 우리가 머릿속에 외워야만 그것들 하나하나가 만족되는지에 대한 여부로서 확인해 보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님? 자, 어떨 때 한다고? 아무 때 언제 하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지? 언제 한다고?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제공되어 있는 열린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때 이거야.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는 누구입니다? 연수 문제가 있죠. 한 문제만 여러분들하고 해볼게요. 연수 문제 2-11번. 자, 이래달래 때 일단은 나한테 제공되어 있는 함수 F는 연속인 함수라고 문제에서 전제를 줬고요. 자, 그래놓고 또 누구입니다? 제로일 때 함수값은 얼마고요? 1. 그리고 2일 때 가진 함수값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나한테 나와 있는 질문이, 자, 이런 걸 일단 만족하고 있을 때 다음 중에서 질문이 이랬어. 구간 제로 2에서 뭘 갖는다? 아, 반드시 실근을 갖는 건 당최 누가 되는지, 어떤 구간 내에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달라 이거야. 그럼 나는 뭘 하겠다? 사이값 정리랑 써보겠다.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천천히 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우리 방정식이 어떻게 fx-x는 빵빠라빵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이 있대. 알았어. 그럼 나는 사이값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볼 테야. 그럼 편안하게 일단 여기 있는 요만큼까지의 함수의 이름을 새롭게 한번 써보자. gx라고 한번 써보자. 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려면 미라는 함수가 저 구간 안에서 연속인지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함. 인정? 그럼 연속인가요? 봤더니 문제에서 너는 연속이라 줬어. 너도 연속인 함수야. 그지? 연속인 함수끼리 뺐으니까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연속인 거 확인. 자, 두 번째 확인은 뭐야? 아, 네가 가지는 구간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가에 대한 확인. 자, 다른 거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G0 넣어봤어요. G0는 F0 빼기 빵. 근데 문제에서 요건 1. 자, G 누구도 2도 한번 해볼래요? F2 빼기 2야. 는 2 넣어봤더니 요거 마이너스 1이래. 여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구간의 양끝점 함수값이 서로 다른 거 확인. 그럼 마지막 확인은 뭐야?
아, 여기 있는 요 값이 너와 너의 사이값인지에 대한 확인. 봤더니 사이값 되는 거 맞아? 맞네요. 그럼 그 세 가지를 모조리 다 만족하는 거죠. 짝짝짝. 따라서 이놈은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분명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저런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끔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갖는다. 참. 이렇게 된 거. 자, 니은 어렵지 않아요. 니은 보기. 짠.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빵빠라방 해서 이야기가 나왔어. 그 뭐라고 나왔어? 또 가보자 이거야. 그럼 나는요, 요러한 방정식을 새롭게 이름 한번 붙여주고, 자, 저 함수가 일단 연속인가 또 확인. 문제에서 너가 연속이라고 했고, 요거 직선 연속인 거 확인. 연속인 것끼리 더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연속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너도 연속. 자, 두 번째는 또 뭐 하겠다고?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확인. 제로 넣어봅니다. f의 제로 더하기 빵 빼기 1 해주시면 요게 얼마라고 했어? 1. 1에서 1 뺐으니까 빵이네. 자, G2 들어갑니다. F2 더하기 뭐야? 2 빼기 1 이렇게 되네. F2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계산해주면 이것도 얼마? 빵. 그럼 이건 뭐야? 어이씨, 함수값 같지?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방정식이 저 구간 내에서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넌 거짓말. 이렇게 된다고. 딴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함수값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나름 지금 현재 어떻다는 거야? 나름 그림에서 그려보면 제로일 때 함수값 빵이래. 2일 때도 함수값 빵이래. 그럼 우리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이렇게 생겨 먹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같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생겼을 때는 분명 그 구간 안에서 함수값이 0 되는 순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물론 이렇게 생길 때 있을 수도 있지만 지문에서 물어보는 건 나한테 어떻게 물어봤으니까 반드시 라고 물었기 때문에 아, 너는 사이값 정리에 대전제를 만족하고 있는 놈이 아니야. 그게 너는 절대로 반드시 갖는다고 말할 순 없어.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단계는 그 사이값 정리의 대전제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고 해. 오케이? 자, 또 디귿 보기 마지막 여기까지 확인해 볼게요.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번에는 x의 fx 더하기 1은 빵빠라방빵 빵빵 빠라바라방빵 빵빵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또 가자. 고민하지 말고 알았어요. 나는요 너라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래. 랭랭랭랭랭랭랭. 그럼요 G에 제로가 들어가요. G 제로 넣어봐요. 어차피 1이네. 자, 구간의 양끝점 들어갑니다. 2 들어가봐요. 2배 F의 2 플러스 1은 요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 언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네. 자, 구간의 양끝점 함수값 다른 거 확인. 그럼 마지막 확인은 뭐야? 이때 나오는 이 값이 너와 너의 사이에 있는 사이값이냐. 봤더니 너랑 너의 사이에 있는 값인 거 인정? 인정. 그럼 몇 가지가 그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이 다 만족된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너는 분명 무슨 정리에 의하여 제목이 뭐라고? 사이값 정리. 주둥이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언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야,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 충수염이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맹장이라고 얘기할까? 충수염이라고 하겠지. 전문 용어가 뭐니까? 충수염이니까. 근데 우리들끼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맹장 하는 거지. 자, 무슨 얘기?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과목을 배우든 각 섹션에 있어서의 아주 본격적인 기본 이론들을 배우게 돼.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용어로 얘기하니 아니면 막 풀어갖고 얘기하니? 용어로 얘기하지, 그지? 뭐 리먹스 락스 뭐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게 이제 그 병명이야. 기흉이라는 병명이야. 어떻게 알게 됐냐고? 내가 그걸 걸려봐서 그 의사들이 회진할 땐 항상 그 과장님이 앞에 딱 있고 밑에 쫄따구들이 딱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 이 환자는 뭐 그 영어로 해야지 꼭. 에이지 뭐 18 뭐 시아라던 거면 리먹스 락스 뭐 계속 리먹스 락스 해갖고 내가 이제 새끼 의사 불러갖고 물어봤어. 저 선생님 그 리먹스 락스가 그 기흉이에요? 그랬더니 맞았다고. 야 이거 뭐 전문 용어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 전문 용어가
있어야 서로가 대화가 되는 단계가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가 본격적으로 그게 출발된다고 보셔도 우방에. 알았어? 자, 만약에 문과 가실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자, 나중에 무슨 미적분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나요? 어저께 유튜브에 댓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30세의 포병 장교입니다. 본인이 이제 뭐 출신이었냐면 문과 출신이었대. 그럼 옛날에는 문과 애들이 아예 미적분을 안 배웠던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포 쏘는 거. 그 포 쏘려 하면 그거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 미분이랑 적분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본인이 그 군인 대위래, 대위. 그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분이 필요해서 내 강의를 봤대.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써먹을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몰라요. 알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두고 이런 동네로부터가 뭐가 출발된다? 용어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 파트들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섹션인 거야. 알았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됐음? 내용 잘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4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함수의 미분편 들어가도록 할 텐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내가 항상 강권해. 그냥 엎어져 있으면 안 되고 다시 한글 읽을 줄 몰라서 읽어보라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정보 습득과 또한 고딕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뭐니? 기본 용어지. 그런 용어들을 한 번쯤이라도 읽으면서 들어보라고. 알았어? 그럼 그 상태에서부터 용어를 들으면 조금 더 친숙해질지도 모르겠다는 관점에서 아저씨가 읽힐 테니까 성심성의껏 읽어보시길 바란다. 어디까지? 47페이지까지 읽어보고 그래프 잘 보고 빨리 읽는 거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대충 눈으로 확 읽지 마시라고. 알았음? 어떤 용어들이 있다? 용어에 집중해서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